밤마다 같은 꿈을 꿉니다. 수천 통의 편지 모두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밀의 장난루.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산속 깊은 곳, 사람의 발길도 뜸한 그곳에 객잔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장난루.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낡은 건물이었다. 헌종 임금의 말년, 조정은 혼란스러웠다. 당파의 싸움은 끊이지 않았고 죄 없는 이들이 유배길에 올랐다. 그중 한 명이 선비 이연이었다. 39의 나이 한때 문서관으로 궁에 출입했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죄목은 불분명했다. 다만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연은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안개가 자욱한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등불을 들고 그를 불렀다. 돌아와요. 그날을 잊지 말아요. 목소리는 애절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 목소리만은 또렷했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그러나 기억할 수 없는 목소리. 꿈에서 깨어나면 이연의 가슴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뭔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느낌. 그것은 불안이었고 동시에 그리움이었다. 장랑루는 유배객들이 머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손님은 많지 않았다. 주모는 늙고 말이 없었다. 밤이면 객잔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어느 날 밤 비가 유난히 세차게 쏟아졌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고 번개가 객잔의 낡은 기둥을 비췄다. 그때였다. 이연이 묵고 있던 방의 벽 한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 오래된 흙벽이 비에 젖어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었다. 먼지가 자욱이 일었다. 이연은 기침을 하며 벽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편지 뭉치였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여성의 필체였다. 정갈하고 절제된 손끝의 흔적.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장랑루에서 달이 가득 찰 때 그를 기다리겠노라. 이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 글씨 어딘가 낯익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손끝 같았다. 윤씨, 10년 전 한양에서 만났던 여인. 양반가의 규수였지만 신분의 벽을 넘어 그와 사랑을 나누었더니 그러나 윤씨는 죽었다.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화재로 집이 불타며 그녀도 함께 사라졌다.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연은 그 후로 마음을 닫고 살았다. 사랑도 미래도 없는 삶. 그저 문서를 베끼고 기록하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런데 이 편지는 무엇인가? 그날을 잊지 말아요. 꿈속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연은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이연 낭자, 달빛 아래 당신을 기다리오. 약속을 잊지 않았으니 제발 돌아오시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이름, 이연.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이 편지를 쓴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세 번째 편지. 장랑루는 당신을 잊지 않소. 그날 밤의 약속을 달이 3번 차도록 기다렸소.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는 모두 같은 장소, 같은 사내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바로 이연 자신이었다. 이럴 리 없어. 이연은 중얼거렸다. 자신은 이곳에 온 적이 없었다. 장랑루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 그런데 왜 이 편지들은 자신을 부르고 있는가? 밤은 깊어갔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달빛이 스며들었다. 이연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쳐 읽었다.
그 안에는 그리움이 있었다. 절망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을 기억하시오. 당신이 약속했던 그 말을. 마지막 편지의 문장이었다. 이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자신이 잊어버렸다. 아니, 잊으려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연은 고개를 들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여인의 형체였다. 하얀 저고리, 긴 머리. 누구시오? 대답은 없었다. 다만 복도 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후후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다. 이연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여인의 것이었다. 발자국은 계단 아래로 이어졌다. 그리고 객잔의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이연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이 편지들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잊어버린 혹은 외면해온 진실과 관련이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연은 결심했다. 이 편지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신이 잊어버린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해도 장락루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이연 자신이 서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장락루의 마당을 비쳤다. 어젯밤의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이연은 편지를 품에 넣고 주모를 찾아갔다. 주모는 부엌 한쪽에 앉아 무언가를 깎고 있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늙은 여인이었다. 주름진 얼굴, 흐린 눈동자. 그러나 그 눈빛은 어딘가 예리했다. 주모 어르신. 주모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다만 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다. 무슨 일이시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이연은 편지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이 편지들을 아시오? 제 방벽에서 나왔소. 주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편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아, 그 편지들이로군. 그 편지들이라니 아시는 것이오? 주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래전 일이오. 그 편지라면 새 여인의 것이지. 이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새 여인이라 하셨소?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 장락루에 묵었던 여인들이요. 밤마다 울더군. 한 사람도 아니고 셋이나. 누구였소? 그 여인들은. 주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첫 번째는 기생연하였소. 한양에서 내려온 기생이었지. 얼굴이 곱고 글씨도 잘 썼소. 그 아이는 매일 밤 편지를 썼소. 누군가를 기다리며. 이연은 숨을 죽였다. 두 번째는 양반가 규수 연심이었소. 가문이 몰락해 이곳까지 흘러온 아이였지. 그 아이도 편지를 썼소. 같은 사내를 향해. 그리고 세 번째는 주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이름 없는 노비 하나. 그 아이는 말이 없었소. 다만 밤마다 편지만 썼지. 세 사람 모두 같은 것을 기다렸소. 무엇을 기다렸소? 한 사내여. 약속을 지키러 올 사내를. 이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 사내의 이름은? 주모는 이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연이라 했소.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연은 뒷걸음질 쳤다. 그럴 리 없소. 나는 이곳에 온 적이 없소. 그렇소. 당신은 오지 않았소. 그래서 그 여인들은 죽었소. 죽었다니.
주모는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하는 강에 몸을 던졌소. 연심은 독을 마셨고 노비아이는 목을 메었지. 이연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들을 모르오. 주모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해도 그들은 당신을 알았소. 편지마다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소? 이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편지를 다 읽어보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이오. 당신이 무엇을 잊었는지. 그리고 주모는 부엌 안쪽으로 사라졌다. 이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세 여인, 연하, 연심, 그리고 이름 없는 노비. 왜 그들은 자신을 기다렸는가? 왜 자신의 이름을 불렀는가? 이연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편지들을 펼쳐놓았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편지는 연하의 것이었다. 이연 낭자, 한양의 달빛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이 제게 약속했던 그날 밤을 장락루에서 기다리겠다 했지요. 달이 차면 오신다 했지요. 그러나 달은 벌써 3번이나 찼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연심의 것이었다. 이연 낭자, 저는 아직도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가문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만은 저를 버리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장락루에서 기다린다 했지요. 그런데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세 번째 편지는 글씨가 서툴렀다. 노비의 편지였다. 나리, 저는 천한 것이옵니다. 그러나 나리께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장락루에서 만나자 하셨지요. 저는 믿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리는 어디 계신 것입니까? 이연은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3명의 여인이 자신을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는가? 그리고 왜 자신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때 문이 열렸다. 주모가 다시 나타났다.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이것도 보시오. 주모는 책을 이연 앞에 놓았다. 장락루의 장부요. 묵었던 이들의 기록이 남아있어.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헌종 13년 6월 보름.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연 한양 출신 문서관. 그 아래 세 여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연하, 연심, 그리고 이름 없음이라 표기된 노비.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럴 수 없소. 나는 이곳에 온 적이 없소. 주모는 차갑게 말했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누군가 조작한 것이오. 주모는 웃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당신의 이름을 쓰겠소? 이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주모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지하창고로 가보시오. 거기에 남은 것이 있을 것이오. 그리고 주모는 다시 사라졌다. 이연은 홀로 남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다만 편지의 종이 소리만이 바람에 바스락거렸다. 이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먹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무언가를 잊어버린 것인가? 그날 밤 이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다시 그 여인이 나타났다. 등불을 든 여인. 이번엔 얼굴이 조금 보였다. 하얀 피부, 슬픈 눈동자. 왜 오지 않으셨어요? 목소리는 원망처럼 들렸다.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이연은 꿈속에서 소리쳤다.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다. 그러자 여인이 웃었다. 슬프고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둠이 몰려왔다. 이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숨이 가빴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켰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아침 지하 창고로 가야 한다. 거기에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마주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킨다 해도. 복도 저편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인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속삭임. 드디어 기억하시려는구나. 이연은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두 개의 그림자가 더 있었다. 세 여인이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이연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만이 세 줄기로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계단 아래로 이어졌다.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이연은 그 발자국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진실이 혹은 더 깊은 비밀이. 새벽녘이었다. 이연은 촛불 하나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다. 발자국은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세 줄기의 젖은 흔적. 그것은 마치 그를 부르는 듯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나무가 삐걱거렸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하에 도착하자 좁은 복도가 나타났다. 양쪽으로 낡은 문들이 있었다. 창고들이었다. 이연은 촛불을 높이 들었다. 발자국은 복도 끝으로 이어졌다. 가장 깊은 곳, 벽 끝에 있는 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 이연은 그 문 앞에 섰다. 문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자물쇠는 없었다.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 문이 열리며 어둠이 쏟아졌다. 촛불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벽을 따라 선반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그 선반 위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수백 통, 아니 수천 통의 편지들. 모두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연은 숨을 멈췄다. 이 많은 편지들은 무엇인가? 가까이 다가가 한 뭉치를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모두 여성의 필체였다. 이연 낭자께, 이연 나리께, 이연께. 모든 편지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낸 이는 제각각이었다. 연하, 연심, 이름 없는 노비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 수십 명의 여인들. 모두 이연이라는 이름의 사내를 기다리며 편지를 썼다. 이게 대체. 이연은 중얼거렸다. 손이 떨렸다. 또 다른 편지를 펼쳤다. 이연 낭자, 약속하신 날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장락루에서 당신만을. 다음 편지. 이연날이 당신은 저를 구해주신다 했습니다. 이곳으로 오시면 새 삶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또 다른 편지. 이연께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편지마다 같은 내용이었다. 약속, 기다림, 배신, 그리고 절망. 이연은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을 기다렸는가? 그리고 왜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보셨습니까? 이연은 돌아섰다. 주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촛불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곳은 대체 무엇이오? 주모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장락루의 비밀이요. 비밀이라니. 주모는 선반을 쓰다듬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이 편지들은 모두 희생자들의 것이요.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온 여인들의. 누가 그들을 속인 것이오? 주모는 이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시오. 주모는 선반 깊숙한 곳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이연에게 건넸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요.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펼쳐보니 필체가 달랐다. 남자의 글씨였다. 정갈하고 힘이 있었다.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으로 속죄한다. 내가 이용했던 여인들에게, 내가 거짓으로 약속했던 이들에게, 그들은 모두 나를 믿고 이곳까지 왔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을 빌려 나의 죄를 숨겼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 이 편지가 발견된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나 남도현은. 이연의 눈이 커졌다. 남도현. 그 이름은 자신의 스승이었다. 한때 궁에서 문서관을 이끌었던 인물.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 그리고 지금은 은퇴하여 이 지방의 수령으로 있는 자. 남도현이라니.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모든 편지는 그자가 만든 거짓이었소. 여인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곳으로 불렀소. 그러나 한 번도 오지 않았지. 여인들은 절망하고 죽었소.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이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소. 왜 하필 내 이름을? 주모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당신도 그 일에 관여했소. 이연은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요? 당신은 그때 남도연의 문서관이었소. 기록을 관리하고 증거를 없애는 일을 했지. 당신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오.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기억하지 못하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의 손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오. 주모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다. 이연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쓴 문서요. 이연은 편지를 받았다. 펼쳐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관청의 공문서였다. 여인들의 죽음을 자살로 기록한 문서. 그리고 그 문서 끝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 문서관 이연. 이연은 주저앉았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럴 수가.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10년 전 자신은 궁에서 일했다. 문서를 베끼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기록을 지우는 일도 했다. 스승 남도연의 지시로.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인가. 주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진실은 당신 안에 있소. 잊으려 해도 그것은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오. 주모는 밖으로 나갔다. 이연은 홀로 남았다. 어둠 속에서 촛불만이 흔들렸다. 편지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천 통의 편지, 수천 명의 절망,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이연은 눈을 감았다.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한 여인의 얼굴, 윤씨,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그녀도 이 편지들 중 하나를 썼던 것은 아닐까? 그녀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버렸던 것은 아닐까? 아니야. 이연은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이 속삭였다. 너는 알고 있었다. 너는 공범이었다. 그때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다. 이연은 고개를 들었다. 방 한구석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 그 뒤로 2명의 여인이 더 있었다. 3 여인이었다. 연아, 연심, 그리고 이름 없는 노비. 그들은 이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다만 눈빛만이 또렷했다.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리고 애절했다. 용서해 주시오. 이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몰랐소. 여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여인들이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동시에 입을 열었다. 이제 기억하세요. 그날 밤을 당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목소리는 하나로 겹쳤다.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연은 귀를 막았다. 그만,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그러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안위를, 그리고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연은 비명을 질렀다. 촛불이 꺼졌다. 어둠이 방을 삼켰다. 그리고 고요. 이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촛불이 켜졌다. 주모가 들어와 있었다. 괜찮으시오? 이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오? 주모는 한숨을 쉬었다. 진실과 마주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오. 무엇을? 남도연을 찾아가시오. 그가 아직 살아있소. 진실을 밝히시오. 이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결기가 서렸다. 그래, 나는 가야 한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기억하시오. 진실을 밝힌다 해도 당신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오. 알고 있소. 하지만 이대로 도망칠 수는 없소. 이연은 일어섰다. 편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수천 통의 편지, 수천 명의 원한. 그것은 이제 그의 짐이 되었다. 밖으로 나가며 이연은 결심했다. 남도연을 찾아가겠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파멸이라 해도.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먼 산 너머로 해가 떠올랐다. 이연은 장락루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죄책감, 후회, 그리고 분노. 복도 저편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슬픈 웃음이었다. 여인들의 목소리가 겹쳐 속삭였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이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다만 앞만 보고 걸었다. 그의 앞에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연은 남도연의 사저에 도착했다. 고을 외곽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저택이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답게 규모가 컸다. 그러나 지금은 쓸쓸해 보였다. 담장은 낡았고 정원은 황폐했다. 대문 앞에 섰다. 이연은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늙은 하인이 나왔다. 누구시오? 이연이요. 남도연 어르신을 뵙고자 하오. 하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다시 나타났다. 들어오시오. 이연은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가을 낙엽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무들은 앙상했다. 연못은 말라 있었다. 한때 화려했을 이곳이 이제는 폐허처럼 느껴졌다. 안채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촛불 몇 개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그 안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남도연이었다. 70은 넘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이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이연 오랜만이로군.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이연은 그 앞에 섰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스승님, 남도현은 빙그레 웃었다. 스승이라 이제 와서 그런 호칭을 쓰는구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허허, 무엇이 궁금한가? 이연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장랑루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도현은 편지를 보았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오래된 편지로군. 이 편지들을 아십니까? 알지. 내가 쓴 것이니까. 이연의 주먹이 떨렸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남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갔다. 밖은 어두웠다. 달도 없는 밤이었다. 왜라 그것을 알고 싶은가? 수십 명의 여인들이 죽었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거짓 약속 때문에. 남도현은 웃음을 터뜨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거짓 약속? 하하, 세상이 온통 거짓인데 그 정도가 무슨 대수란 말인가? 대수가 아니라뇨? 이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을 믿고 기다리다가. 남도현은 돌아섰다. 눈빛이 차가웠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다. 기생, 몰락한 교수, 천한 노비, 그런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이연은 숨이 막혔다. 그것들이라뇨, 그들도 사람입니다. 사람? 허허, 이연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 권력을 가진 자만을 말하는 것이다. 남도현은 천천히 이연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들을 이용했다. 내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름을 빌렸지.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자살로 기록했다. 왜 하필 내 이름을? 남도현은 이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알고 있었잖느냐? 이연은 뒤로 물러섰다. 나는 몰랐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내 문서관이었다. 모든 기록을 너의 손으로 정리했다. 죽음을 자살로 바꾸고 편지를 숨기고 증거를 없앴다. 너도 공범이다, 이연아.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기억이 떠올랐다. 흐릿하지만 분명했다. 밤늦게까지 문서를 정리하던 일, 스승의 지시로 기록을 고치던 일, 의문을 품었지만 묵인했던 일.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남도현은 비웃었다. 명령을 따랐다? 그것이 변명이 되는가? 너도 선택했다, 이연아.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을 택했다. 이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서 나를 유배 보낸 것입니까? 입을 막기 위해? 남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양심이 흔들리는 것 같더군. 위험했다. 그럼 윤 씨는 어떻습니까?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 그녀도 당신이. 남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 씨, 그 여인 말인가? 그래, 그녀도 내가 처리했지. 이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를?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았다. 내가 그녀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더군. 장랑루의 일을, 편지들을, 여인들의 죽음을. 그래서 없애야 했다. 당신이 불을 지른 것입니까? 남도현은 웃음을 머금었다. 그렇다. 밤에 불을 질렀지.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타 죽었다. 이연은 비틀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악마 같은. 주먹을 휘둘렀다. 남도현의 뺨을 쳤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다. 입가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웃고 있었다. 때려라 죽여라 그래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연은 남도현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남도현은 피를 뱉으며 말했다. 권력이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 권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권력이 있으면 살인도 정당화된다. 거짓도 진실이 된다. 그것이 정당화가 됩니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연은 남도연을 놓았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침을 했다. 이연은 뒤로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다. 나는 당신의 공범이었습니다. 남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알겠느냐? 너도 나와 같다. 손에 피가 묻었다. 아니요. 이연은 소리쳤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나는 속았던 것입니다. 속았다? 아니다. 너는 알면서도 외면했다. 그것이 더 큰 죄다. 이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남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피를 닦으며 말했다. 이제 어쩔 것인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허허, 증거가 있느냐? 편지들은 모두 불태워졌다. 장부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내 증언뿐이다. 증언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누가 믿겠느냐? 유배온 영모인의 말을? 오히려 너만 더 깊이 빠질 것이다. 이연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장락루 지하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남도연이 직접 쓴 고백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남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것을 어디서? 당신이 숨겨둔 곳에서 찾았습니다. 당신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속죄의 기록을 남겨두셨더군요. 남도연은 비틀거렸다. 그것을 불태웠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연은 문서를 꼭 쥐었다. 이것을 관가에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남도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미친 듯한 웃음이었다. 하하, 밝혀라. 그래도 너는 자유롭지 못하다. 너도 공범이니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나도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남도연은 주저앉았다. 갑자기 늙어 보였다. 힘이 빠진 노인이었다. 이연아, 너는 어리석구나. 진실을 밝혀봤자 너도 나도 끝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연은 돌아섰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남도연이 말했다. 이연아, 후회하지 않겠느냐? 이연은 멈춰섰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이미 후회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하지만 이제는 속죄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없었다. 먹구름만 가득했다. 이연은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진실을 마주했다. 그리고 선택했다. 비록 그 끝이 파멸이라 해도.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인의 목소리였다. 나리께서. 이연은 돌아보았다. 저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불이었다. 남도연이 스스로 불을 지른 것이었다. 이연은 뛰어가려 했지만 멈췄다. 이미 늦었다. 불길은 순식간에 저택을 삼켰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러나 남도연은 나오지 않았다. 이연은 그 자리에 서서 불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불길 속에서 남도연의 마지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리고 천천히 꺼져갔다. 새벽이 밝아왔다. 재만 남은 저택. 이연은 그곳을 떠났다.
손에는 여전히 고백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것을 관가에 제출할 것이다.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까마귀였다. 검은 날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이연은 그 뒤를 따라 걸었다. 장락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흘 후 이연은 다시 장락루로 돌아왔다. 밤사이 눈이 내렸다. 마당은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세상이 고요했다. 이연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혼자만의 발자국. 주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셨군요.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다녀왔습니다. 남도연은 죽었습니다. 스스로 불을 질렀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군요. 결국 그렇게 끝을 맺었군요. 이연은 품에서 고백서를 꺼냈다. 이것을 관가에 제출하려 합니다. 주모는 문서를 보았다. 그러면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로 가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지하로 내려갔다. 창고 문을 열었다. 편지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수천 통의 편지, 수천 명의 목소리. 이연은 편지 하나를 집어들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다. 이연 낭자, 달이 차면 오신다 했지요. 저는 아직도 기다립니다. 비록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를 집었다. 이연날이 당신이 약속하신 새 삶을 믿습니다. 이곳이 차갑고 외로워도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한 통 한 통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기다림, 믿음, 그리고 절망. 이연은 편지들을 모았다. 천천히 마당으로 가져갔다. 눈 위에 편지들을 쌓았다. 주모가 물었다. 태우시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더 이상 증거가 아닙니다. 고통의 기록일 뿐입니다. 주모는 부싯돌을 건넸다. 이연은 불을 붙였다. 편지들이 타기 시작했다. 불길이 천천히 번졌다. 노란 종이가 검게 타들어갔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연은 불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인들의 목소리였다. 이제야 우리를 기억하는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원망이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다만 안도였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아 주셔서. 또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이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긴 기다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목소리. 부디 당신도 평안하시길. 이연은 눈물을 흘렸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눈 위에 떨어졌다. 용서하시오, 미안하오. 목소리들이 웃음소리로 변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웃음.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했으니. 이제 우리도 당신도 자유입니다. 불길이 점점 작아졌다. 편지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재가 날아올랐다. 하늘로, 산으로, 멀리 멀리. 여인들의 목소리도 함께 멀어졌다.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이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 위에 이마를 대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주모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해가 떠올랐다. 새벽 햇살이 눈을 비쳤다. 세상이 환해졌다. 이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을 닦았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시렵니까? 관가로 갑니다.
고백서를 제출하고 제 죄를 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을 받을 텐데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주모는 이연의 손을 잡았다. 늙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용기가 아닙니다. 다만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모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이연에게 건넸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이것은 마지막 한 통의 편지요. 윤 씨가 남긴 것입니다. 이연은 손이 떨렸다. 윤 씨가 그녀도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 그리고 이 편지를 남겼지요. 이연은 보자기를 풀었다.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윤 씨의 필체였다. 틀림없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이연 낭자, 당신이 이 글을 읽는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불타야 다시 빛난다고. 거짓의 제위에서 진실의 꽃이 핀다고. 부디 용서하세요. 당신 자신을. 그리고 살아주세요. 당신의 삶이 곧 저의 삶이니까. 편지가 끝났다. 이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윤 씨 고맙소 미안하오. 바람이 불었다. 편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마치 윤 씨가 대답하는 듯했다. 이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품에 넣었다. 이것은 태우지 않겠습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주모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연은 장락루를 떠날 준비를 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고백서 하나, 윤 씨의 편지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마당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장락루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낡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다. 주모가 손을 흔들었다. 이연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눈길을 따라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산길을 내려갔다. 마을이 보였다. 광가가 보였다. 이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관리가 나왔다. 누구시오? 이연이라 하오. 고할 일이 있소. 관리는 이연을 안으로 들였다. 이연은 고백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남도연의 죄를 기록한 문서요. 그리고 저도 그 일에 관여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관리는 문서를 받아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관리는 다른 관리들을 불렀다. 이연을 가두었다. 옥에 들어갔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다. 그러나 이연은 편안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해가 비쳤다. 따뜻한 햇살이었다. 이연은 벽에 기대 앉았다. 눈을 감았다.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실은 불타야 다시 빛난다고. 이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빛나고 있어, 윤 씨. 시간이 흘렀다.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문이 열렸다. 관리가 들어왔다. 판결이 내려졌소. 어떻게 되었소? 유배형이요. 더 먼 곳으로. 평생 돌아올 수 없을 것이요.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연의 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소.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고 명예는 박탈되었소. 이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후 이연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엔 더 먼 변방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러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짐을 메고 산길을 올랐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이연날이. 돌아보니 주모였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어르신, 어찌 여기까지. 이것을 드리려고요. 주모는 작은 보따리를 건넸다. 이것은? 먹을 것과 옷까지요. 먼 길 가시는데 필요하실 겁니다. 이연은 보따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주모는 이연의 손을 잡았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어르신도 평안하십시오. 주모는 돌아섰다. 천천히 내려갔다. 이연은 그 뒤를 바라보다가 다시 걸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붉고 아름다웠다. 이연은 걸으며 중얼거렸다. 윤씨, 연아, 연심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이여 이제 편히 쉬시오. 나도 이제 편히 살겠소. 죄를 지고 벌을 받으며 그러나 진실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했다. 이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길은 멀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아름답고 빛났다. 이연은 그 별을 따라 걸었다. 앞으로 앞으로. 그의 발자국이 길 위에 남았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천천히 눈에 덮였다. 사라졌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았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장락루의 여인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그들의 기다림을. 세상은 계속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이연은 살아가고 있었다. 속죄하며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다. 우리는 때로 진실을 외면합니다. 두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연이 보여준 것처럼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후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장락루의 여인들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잊히지 않기를,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기억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기다림과 오해, 확인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편안한 시간에 더 깊은 사극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